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지더니 단 이틀 만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아마 본인도 모를 것 같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만에 EU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는 이런 또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5월 23일이죠.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거는 아마도 지금까지 유예한 뒤에 어떤 관세를 유예한 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이틀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만인 5월 25일 날 EU와의 전화 통화 이후에 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에 발표를 했다가 이제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예.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와의 좀 차이점은 예전에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어떤 공식화가 된 다음에 유예를 선언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공식화가 되기도 전에 이게 유예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심한데 그 즉흥성이 정말 심해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시장은 일단 뭐 유예가 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반등은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관세 제한이라는 게 협상이 어려워질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협상을 좀 가속화시키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쓰인다는 점에서 이 불확실성을 예. 극대화시키는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정책 불확실성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미 뭐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는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공급망을 옮길 것인가, 새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산과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기 때문에 IMF가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경고를 내렸고요. 예. 실제로 EU하고 미국 모두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도 이런 피로감이 쌓이면서 경제 협상이나 시장 안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은 이 관세 유예에 좀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어서 증시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하루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EU 관세 부과 이 유예 소식,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네,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나 앞으로 미칠 영향에 비하면 이게 EU하고의 어떤 무역 관계라든가 우리가 EU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고요.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미묘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고관세가 이제 EU에 영향을 미쳤다면 EU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아무래도 약화되니까 EU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에서 한국 제품의 대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뭐 관세가 유예되면서 이런 효과는 거의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좀 안정될 것인가라는 기대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들어오면서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된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하고 투자 계획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역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관세 정책이라는 불확실성이 이게 유예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된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환율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관세뿐만 아니라 이 환율을 어떤 그 불공정한 이유의 하나로 들고 나왔고요. 실제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환율을 좀 더 원화를 강하게 만들어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미란 보고서라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았고 이게 정말 현실화되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언급된 것이 사실은 그 달러의 약세죠. 원화나 해외 다른 국가의 강화하고 뭐 플라자 합의 같은 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원화도 플라자 합의 같은 걸 통해서 그 원화의 강세, 그다음에 달러의 약세를 유도할 것이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그 미국이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그 1980년대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일본과의 상황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일본에 비해서 사실 경제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던 달러 보유고에 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그 일본이 갔던 그 엔화 약세 현상과 우리가 가게 될 그 원화 약세의 상황은 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그렇게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한다면 미국에 비해서 어떤 한 나라의 펀더멘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화 강세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고 세계 경제에 타격만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음 주제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억하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국 진한 산업화와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뭐 대선 후보들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스테이블 코인은 그 번역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가상화폐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 가격이 안정적인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법정 통화나 자산의 그 가치를 연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1달러 변하면 그 코인 하나도 다 역시 1달러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기존 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커서 사실 결제나 송금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디지털 화폐니까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통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가치 저장과 거래 매개, 교환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거래의 매개체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코인이 필요했고 이것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느냐는 것은 1:1 담보형입니다. 이제 달러가 이제 코인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달러를 예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동 메커니즘으로 그 공급을 조절해서 이제 알고리즘형으로 어떤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자주 나오게 된 것은 좀 전에 화면에서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쓸 것이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융 안정성이나 자금 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등 이제 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디지털 달러의 대안으로 이제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점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실제 자산과 연동하는 구조의 코인,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테라,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완전히 논파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면서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실제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일부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이게 안정적인 통화 수단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송금을 할 때는 카카오페이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송금을 이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무역 대금으로 결제를 한다 그럴 때 사실 뭐 은행이 열려 있을 때 해야 되고요. 또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제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거래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쓰이게 되면서 어떤 그 원화의 통화 가치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원화가 어떤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원화가 우리나라의 통화 주요 통화로 이제 쓰이는 거가 위협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국내 거래에서도 달러 코인을 쓰게 된다면 예를 들면은 뭐 피자를 사러 가서 드셨을 때 1,400원짜리면 뭐 2,800원짜리면은 2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을 하셔도 된다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원화 대신에 달러를 쓰게 될 거냐라는 것을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과도 연결이 될 거고 통화 주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럴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나 뭐 어떤 신흥 국가 중에서 실제로 어떤 통화 가치의 불안함을 겪었던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 그 나라 통화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아마 터키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어떤 통화 가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나라는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로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은 새로 들어오는 규제를 준수하면서 은행보다 빠른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어떤 차별화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는 주요 은행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뭐 탐색하고 개념 논의를 하고 있는 정도지만 실제로 앞으로 뭐 미국에서 어떤 규제가 새로 들어오면서 지금 지니어스 액트라는 이제 규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규제가 되고 은행이 규제가 명확해질 경우에는 어떤 본격적으로 이것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가 그동안 있었던 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짚어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 루나 코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그 루나 코인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스테이블 코인. 다만 루나 코인은 그렇게 위험했는데 이게 왜 안정적인가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루나 코인이 그런 불안함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어떤 그 연동을 하는 거죠. 달러하고 연동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떤 그 기관이 사실 은행과 같이 우리가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행 기관이 어느 정도 안전한가, 발행 기관의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달러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달러를 사는 것보다 이제 편의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달러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어떤 비트코인에서 같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